우리 구직자분들에게 아주 영향을 그냥 듬뿍 드리는 시간이죠. 취업 비타민 시간입니다. 네, 두 분 함께합니다. 인사PR 연구소의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가져오신 취업 비타민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우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세상의 다양한 직업. 창직하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뉴스로도 다룬 적이 있으니까 네. 이 창직 말 나오니까 참 반갑네요. 네. 윤호상 소장님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실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요즘에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 예. 실제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개발 및 평생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갖춘다면 뭐 기존의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1인 창업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는 좀 자신만의 장점이나 차별성을 찾아서 전문 영역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창직이라는 개념으로 보다 다양한 직업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요. 평생 직장. 그리고 취직이 아닌 창직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창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창직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 직장은 내가 만든다는 개념으로 네. 직업군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취업난이 워낙에 가중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업군들은 조금 자리가 점점 줄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만의 특성이나 장점을 가진 새로운 직업군을 만드는 것을 창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창직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실제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슈화된 뭐 SNS와 관련된 홍보 전문가 뭐 이런 것도 대부분이 창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게 이제 작년에 베스트셀러 책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정리 열풍을 만들어준 정리 컨설턴트가 오히려 창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는 분이 만든 직업이기도 한데요. 이 직업은 집안이나 회사 내의 불필요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좀 마법을 부리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공간 정리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시간, 업무, 인맥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는 전문적인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정리 컨설턴트의 경우는 가장 기초적인 수납 컨설턴트를 비롯하여서 공간 디자이너, 그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3정 5행 컨설턴트, 그다음에 유품 정리사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 상황이며 이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나름 그 매력이 좀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또 정리 컨설턴트.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포괄적인 정리 컨설턴트보다 각각의 전문성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은 뭐 다양한 분야인 만큼 주부를 비롯해서 대학생, 은퇴자, 뭐 전직자 등의 다양한 연령층이 각자의 전문 영역으로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출발점은 이제 뭐 각각의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교육기관에서 하는 정리 컨설턴트의 양성 과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수하시면서 좀 내실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후에는 양성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전문 영역과 연관시켜서 전문적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또 경쟁자가 너무 많이 양성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창의적인 비법을 찾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리 컨설턴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이 정리 컨설턴트가 미국에서는 잡동사니 처리 전문가라는 직업으로 한 10년 전부터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요? 네, 이 전문가는 남의 집에 차고나 또 사무실 그리고 집 등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대신 버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이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직업과 유사하게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라는 사람도 외국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땅만 풍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어떤 방향에 맞춰서 색이나 물건 등을 배치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인데요. 네. 아마 그 비슷한 직업이 국내에서도 아마 런칭이 돼서 창직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정리 컨설턴트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직업들도 있을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이제 뭐랄까 다른 사람의 돈을 모으는 사람인 펀드레이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를 비롯해서 구호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는 기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직업입니다. 이 펀드 매니저는 단순한 모금 활동뿐만 아니고 목적에 맞는 자금 규모를 분석하는 것부터 출발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다양한 기부 활동을 모색하고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부 전체 과정을 기획, 실행하는 전문가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지난해 미국 주간지의 US 네트워크 월드 리포트에서는 유망 직종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종목입니다. 이 직업은 특정의 전공과 학습은 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대인관계 스킬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고요. 각종 봉사단체나 모금 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좀 도전적으로 수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단순히 거리 모금에서 벗어나서 요즘에는 소셜이나 IT 쪽으로 다양한 채널의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기를 학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 또 온라인 광고 가장 중요한 광고로 또 채널이 되다 보니까 그 온라인 광고 키워드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직업도 또 혹시 있습니까? 네, 실제로 온라인 광고에 키워드 광고를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요즘에 신종 직업군이라고 키워드 에디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건 광고주의 사이트나 그다음에 사업 영역을 종합 분석해서 키워드 즉 검색어를 제안하는 업무와 함께 키워드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업무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의 특성상 포털 사이트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키워드 광고 업체, 검색 광고 대행 업체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직업이 직업 초기에는 오히려 비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좀 더 전문적인 키워드 에디터들이 나타나면서 보다 선망되고 있는 직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 키워드 에디터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행사나 광고 대행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전문적인 키워드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그 트렌드 분석도 좀 집중하시는 것들이 우선돼야 될 겁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군요. 저희가 자꾸 들어도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어떤 기업의 취업 이야기만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직업의 세계가 더욱더 새롭고 또 신기한데요. 또 다른 직업이 더 있을까요? 실제 극한 직업으로 방송에 소개했던 아보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이건 레포츠를 하는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부분인데 실제 우리말로는 수목 관리 전문가인데 나무 위에서 자신이 지금 안정을 취한 후에 산림의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위험 나무를 제거하는 것들, 그다음에 보호수를 수목 치료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직접 20kg가 넘는 장비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이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무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별칭처럼 전문 교육이 선행돼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시되는 전문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직업도 본인 있고요. 몸도 무거울 텐데 그러니까요. 20kg까지 대단합니다. 얹으면은 네. 예, 저는 100kg. 알겠습니다. 나무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예. 예. 자,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또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독특한 세계 쪽으로 직업의 문이 확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사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카우치 서핑 사이트 운영자가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카우치 서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카우치요? 서핑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그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인기가 있는 신조어 그 단어인데요. 네. 이 카우치가 소파라는 뜻이고 서핑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활동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왜 여행을 갔을 때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소파 하나를 무료로 빌려주고 여행객들은 그 집에서 무료로 잠을 자면서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러한 이제 비영리 단체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여행의 그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탄생이 되게 된 게 실제로 보스턴에 있는 케이지 펜튼이라는 사람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슬란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1,5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나를 좀 재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50명이나 넘는 사람이 재워주겠다라는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134만 명이 넘는 그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유명 기업들의 광고도 올려져 있고요. 올해는 카우치 서핑 관련된 책도 많이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실전 경험을 통해서 창직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재밌네요. 네. 아유, 저는 또 여행 갈 때 어디 메일 한번 쫙 보내볼까요? 그쪽 동네다가. 그러니까요. 네, 그냥 방바닥에라도 재워주실 분, 네, 하고 좀 모집해 보세요. 아, 재밌습니다. 네. 뭐 혹시 또 다른 사례 있습니까? 네, 그 영국의 한 젊은 여성이요, 업사이클 아트라는 부분으로 창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버려지는 소방 호스를 무료로 받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가방이나 지갑 등을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재활용 수준을 넘어서서 재활용품의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주면서 업사이클 아트라는 분야를 창직을 하게 된 경우인 거죠. 네. 최근 국내에서도 보면 버려지는 현수막이나 폐타이어 등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창출해내는 젊은이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영국에서는요, 이혼 파티를 돕는 이혼 파티 플래너가 있고요. 또 이혼식 대행업체 운영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혼식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것도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창직을 한 경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와, 정말 생각의 그 폭을 넓혀보면 이렇게 직업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기왕이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창직을 하신다면 앞으로 좀 유망한 쪽으로 도전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네. 미래의 변화 방향에 맞춰서 자신의 직업을 창직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미래 연구기관인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UN 미래 보고서 2025란 단행본을 출간을 했는데요. 예. 그 단행본 속에는 2025년이면 인기 직종으로 떠오를 54가지의 직업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3가지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최고 경험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직업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이 관리자는 앞으로 기업 내에서 고위 경영진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 기업에서도 많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중개인이 있어요. 네. 이 직업은 주식 중개인처럼 이 적절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조율을 해주거나 거래 위험 등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2015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기업 내에서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망 직업은 좀 재미있는 직업인데요. 네네. 결혼 및 동거 강화 전문가라는 예? 직업이 인기 뭐예요, 이게? 직종으로 떠올 거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혼과 동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적합한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파트너 간의 관계를 지속화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 역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창직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 빨리 나와서 우리 재관 MC가 도움을 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글쎄, 뭐, 저 동거까지는 네.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뭐, 네. 재밌는 직업 참 많네요. 저는 또 이런 직업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깨워주는 직업. 이렇게 뭐, 와가지고 깽가리를 친다거나, 네네. 물을 한 바가지 부어준다거나. 아니,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일어나요,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아침에 한 10번씩 전화 드릴게요. 아유, 저한테 감사합니다. 좀 예, 예. 돈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독특한 직업에 좀 눈을 돌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비타민 처방전 좀 팍팍 좀 뿌려주시죠. 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2030년이면 일자리의 90%가 1인 기업이거나 자영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즉 지금처럼 일반적인 취직 형태는 드물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내가 1인 기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의 관심거리나 적성에 맞춰서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가 결합이 돼서 창직의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자료가 많이 필요하시다라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창직 가이드를 참고를 해보시거나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청년 창직 인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윤호선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평생 직업 창직이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과거에는 뭐랄까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관심 있는 활동 자체가 오히려 경제적인 가치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즐겁게 하는 일 자체가 경제적인 가치, 부가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찾아보신 다음에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새로운 직업 창직하라라는 주제로 취업 비타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 그리고 열정교육 컨설팅의 조은우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